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오늘 영상은 앞으로 호재와 악재를 한번 정리해보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궁금하시는 게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실 텐데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악재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악재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들의 악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이 현재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대표적인 코인은 트론, 웨이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USDD 차트를 보면 6월 12일부터 1달러가 깨진 상태로 지금 현재 0.977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패깅에 맞춰지곤 있지만 완전히 1달러까지 된 것은 아니니 트론을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USDN 차트입니다. 4월 4일, 5월 22일 USDN이 무너졌을 때 웨이브는 마이너스 25.56% 그리고 마이너스 29.18%로 마감을 했습니다. 웨이브가 루나 정도의 시총까지는 안 되지만 웨이브를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셀시우스로 시작된 기관들의 악재입니다. 셀시우스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3에로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로 유명한 3에로우 캐피탈도 셀시우스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3에로우의 위기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그리고 ST 이더리움 마지막으로 루나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베어마켓 상황에서 벌어진 알트코인 붕괴와 거래소의 손실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관련 이슈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3에로 캐피털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 지분 최대 보유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시가총액 12.4억 달러에 달하는 5.6168%의 지분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GBTC는 회수를 할 수가 없고 2차 시장에서만 판매를 할 수가 있으며 3에로우가 마진콜을 하려는 경우엔 GBTC를 2차 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3에로우가 레버리지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3에로우가 블록파이, 제네시스, 넥소 등 대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3에로우가 청산된다면 파급 효과는 현재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ST 이더리움의 이슈입니다. ST 이더리움의 최근 문제는 주로 순환 대출에서 비롯됩니다. 3에로우는 순환 대출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3에로우의 매도를 불러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셀시우스만큼 큰 매도자는 3에로우이며 3에로우는 보유한 모든 계정과 시드 투자 주소를 통해 계속해서 ST 이더리움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매도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부채와 차입금 상환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떠돌고 있는 루머로는 3에로우는 부채는 약 15억 달러이며 한화로 계산했을 때 1조 9,395억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블록파이나 제네시스처럼 일부 리스크가 노출된 곳도 있지만 거대 대출 기간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태라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나 관련 이슈입니다. 3에로우는 한때 1,090만 루나를 5억 5,960만 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가치는 670만 4,5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루나를 시작해서 한 차례 위기가 왔고 그 위기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들은 3에로우가 마진콜을 진행 중이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3에로우가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관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미국 네마녀의 날 그리고 9시 45분엔 파월 의장 연설까지 있습니다. 네마녀의 날이라고 무조건 하락하는 것이 아닌 변동성이 평소보다 더 커지는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나스닥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의 공급 문제와 이제 슬슬 보이고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하나둘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단기간에 볼 수 있는 악재들을 정리해봤고 이제 호재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7월 6일 그레이스케일 GBTC 현물 ETF 승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 3주 정도가 남았는데 그 결과는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부정적인 기사 혹은 연기됐다라는 이슈가 없습니다. 이 현물 ETF가 호재는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기에 승인이 되는 것보다는
현실에 너무나 느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이런 악재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현물 ETF 승인이 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지금만 봐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 또한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위험자산 시장에 새로운 신규 자본이 들어오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말고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됐을 때 그때 승인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친 듯이 오르는 유가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절하기 원하고 있고 미국 최대 정유 기업들에게 협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도와준다면 물가 안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선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고 공언해 양국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체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의 악재나 호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 부동산 관련 이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이번 겨울에 유럽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지역 가스 공급을 대폭 감축한 상태이고 에너지를 무기 삼아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독일은 이틀 사이 천연가스 공급량을 기존 대비 60%나 줄였고 이탈리아의 최대 에너지 회사 에니는 가스프롬이 계약량의 65%만 공급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 다음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국인데 아무래도 전쟁이 지속된다면 이번 겨울은 굉장히 힘든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간 가격대 주택을 구입하면 모기지 평균 금리가 3% 수준이었던 지난해 5월과 지금을 비교하면 올해는 매달 모기지 비용을 $740 한화로 약 9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때 한 번에 0.75%를 올리면서 이 부담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은 아직도 몇 번 남았으며 다음번에도 최소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런 악재들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바닥을 다졌을 때 아니면 차트상 단기 지지 라인이라도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보고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악재와 호재들을 정리해봤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